안녕하세요, 털보의사입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허리신경이 좁아져서 꽉 눌리는 현상으로 초기에 통증이 있을 수 있지만 점점 더 진행되면 나중에는 신경이 끊어지다시피 너무 얇아져서 장애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는 마비, 소대변 장애, 감각저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범위와 증상이 심해졌을 때 수술을 고민해야 하는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물리치료나 운동으로 버틸 수 있지만 결국 협착이 심해지면 수술이 꼭 필요한 상황이 오기도 한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는 보존적 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을 초기에 발견하고 증상이 비교적 가벼운 경우라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 운동치료 같은 보존적 방법으로 통증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은 척추 주변 근육을 강화하고 자세나 생활습관 개선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죠. 예를 들어서 가벼운 걷기나 스트레칭만으로도 통증이 좀 줄어들고 활동이 수월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상태가 다르고 내 증상에 맞는 치료 계획이 필요합니다. 증상이 한 번이라도 좋아졌다고 해도 그냥 그대로 계속 좋아지냐? 그렇진 않죠. 다시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한 관리, 정확한 진단이 꼭 필요합니다.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즉,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 방법 하나면 된다 라는 식으로 접근한다기보다는 의료진과 계속 소통하면서 내 몸 상태를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운동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신중히 접근해야 됩니다. 허리가 불편한 분들에게는요, 운동이 좋다는 말을 많이 들으실 텐데 척추관 협착증 환자들에게는 무턱대고 권장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허리를 쭉 펴거나 아니면 서 있거나 그런 것도 힘든데 어떻게 걷는 게 가능하고 운동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억지로 이겨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다. 운동은 증상을 적절히 조절하면서 치료하면서 증상을 완화해 가면서 진행해야 되죠. 만약에 가벼운 통증이 있는 상태라면 실내 자전거 타거나 수영, 짧은 거리를 걷기처럼 이런 저강도 운동을 좀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운동 후에 통증이 늘거나 다리 저림이 심해진다면 좀 운동을 줄이거나 일시적으로 멈춘 뒤에 상태를 한번 진찰을 받고 해도 되냐고 좀 상담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결국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운동하느냐가 중요하고 무리해서 억지로 진행하면 오히려 상태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신경이 물리적으로 좁아지는 거기 때문에 전기로 치면 전선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기가 잘 안 들어오면 어떤 선풍기나 냉장고를 돌릴 수 없듯이 척추관 협착증이 너무 심해지면 다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운동을 하라는 것은 맞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뭔가 이상하고 도저히 운동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면 한번 제대로 점검을 해보고 운동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담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비수술적 치료에도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약물, 물리치료, 주사치료 등 비수술적 방법은 통증이 경미한 단계에서 증상을 다스리기에 좋습니다. 하지만 척추관이 점점 좁아져서 신경 압박이 심해지면 이런 비수술 치료로는 호전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시점이 옵니다. 특히 밤에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잠을 못 자거나 서 있기가 힘들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면 단순한 치료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오면 무조건 억지로 버티고 방치하지 마시고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 불가능한 수준으로 가기 전에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질병에 딱 정해진 공식은 없지만 개선되는 기미가 없이 계속 통증이 심해진다면 뭔가 진행이 빠르다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조치를 고민해야 됩니다. 무조건 기다리면 낫겠지, 참으면 낫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검사와 진찰로 현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네 번째, 수술력인데요. 결국 수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회복을 좌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라면 수술로 좁아진 척추관을 넓히거나 불안정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조건 빨리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또 지나친 두려움으로 수술을 자꾸 미루다 보면 통증이 심해질 뿐만 아니라 신경 손상이 더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다리 힘이 빠지거나 배뇨장애, 즉 소대변 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하면 더 지체하기 어렵다고, 지금 거의 최후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판단해야 됩니다. 요즘은 수술 기술도 많이 발전해서 예전처럼 절개를 필요 없이 크게 한다든지 아니면 결과가 굉장히 안 좋다든지 그런 일은 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척추관 협착증이 심할 때 수술을 해서 회복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요, 수술을 어떻게 잘하느냐 보다는 수술 시기를 어떻게 가져가느냐, 즉 수술 시기가 너무 늦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수술 시기가 이미 늦으면요, 증상이 심하기 때문에 수술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신경이 이미 손상이 다 와버린 상태라서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술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무조건 끝까지 최후까지 버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거죠. 다섯 번째, 수술 방법은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척추관 협착증 수술이라고 해도 간단한 신경 감압술부터 척추 유압술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요새는 내시경으로도 하는데 내시경은 조금 범위가 감압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신경을 넓혀줄 수 있는 범위가 좀 좁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유용한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술이 가장 적합한지는 협착된 부위와 범위, 환자의 전체적인 건강 상태, 통증, 배뇨장애, 마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합니다. 과거에는 수술 후에 회복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기술이 많이 좋아지고 약도 좋아지고 그래서 절개 범위를 줄이고 회복을 앞당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도 도입되고 있습니다. 물론 절개 범위가 적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척추 질환의 거의 대부분은 신경 손상을 막고 신경을 살리기 위한 수술, 신경을 살리기 위한 시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경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피부를 많이 째느냐 안 째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시경으로 이틀 만에 퇴원할 수 있고 절개 수술을 하면은 일주일 만에 퇴원할 수 있다고 하면요, 5일 차이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만약에 신경을 무리하게 내시경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다치게 되면 평생 차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적절한 수술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수술 후에도 물론 재활과 관리가 필요하죠. 결국 수술은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과정이고 또 재활과 생활습관 교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생활습관 교정이나 운동을 너무 강조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척추질환은 협착증을 비롯해서 왜 생기는지 정확히 모르고 예방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자들에게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당신이 이거 잘못해서 이거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환자들은 자신에게 맞는 수술 방법을 찾도록 노력을 하고 의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의 요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상태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로 어느 정도 통증을 덜 수도 있지만 심각해지면 결국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수술을 피하려고 시간을 끌면 신경 손상이 되돌릴 수 없게 진행될 위험도 있습니다. 즉 영구 손상이 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내 질병 상태가 어떤 정도인지 정확히 파악을 하고 너무 늦기 전에 수술을 결정하는 것이 회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거죠. 수술이 조금 더 빨리 해도 됩니다. 그러나 수술 시기를 놓쳐서 좀 뒤에 하게 되면요, 장애가 돌아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시고 수술을 막연히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드리면요, 여러분 척추관 협착증이 척추에 관련된 장애를 꽤 많이 만듭니다. 다리가 마비가 오고 잘 걷지 못하고 서 있지 못하는 그런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척추관 협착증으로 만약에 장애가 생겼다면요, 수술을 너무 미루고 하다가 비수술만 고집하다가 수술 시기를 놓쳐서 장애가 발생했을까요? 아니면은 충분히 환자는 회복할 수 있는 단계인데 수술 자체를 그냥 수술을 잘못해서 수술을 실수해서 장애가 생겼을까요? 그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거의 대부분의 장애는 수술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수술 시기가 늦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그리고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의사였습니다.